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들이 여성들을 성폭행한 사실이 정부 조사에서 첫 확인됐습니다. 5.18 진상조사위원회를 서둘러 발족시키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를 기반으로 하는 광주형 일자리를 성사시키기 위해 광주시가 현대차와 한국노총을 상대로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위조된 운전면허증으로 도피 생활을 해온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허술한 운전면허증 발급 실태를 고발합니다.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광주 남구 지역 아파트를 대상으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5.18 당시 계엄군의 성폭행은 알고도 쉬쉬했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만행은 그래서 유언비어처럼 치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도한 만행은 엄연한 사실이었고 정부 조사에서도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말 못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도 없습니다. 먼저 김인정 기자입니다. 1980년 5월 19일 계엄군에게 산으로 끌려가 집단 성폭행을 당했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은 38년째 정신질환을 앓으며 그날에 머물러 있습니다. 나를 막 죽이려고 한다고 그 뒤로는 완전히 지금까지도 1년에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은 가지 4, 5월 되면 아파요. 주기적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이 피해 여학생처럼 성폭행 피해를 본 민간인 여성이 적어도 17명 이상이라고 여성가족부 등 공동조사단이 공식 발표했습니다. 10대 여학생부터 30대 주부 등 평범한 여성들이 5.18 초기 진압에 투입됐던 계엄군들에게 끌려가 총으로 위협당하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피해 대다수가 집단 성폭행입니다. 38년간 침묵해야 했던 피해자들은 지금도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린다. 20살의 인생이 멈춰버렸다며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사망한 여성의 유방과 성기가 훼손된 모습을 목격했다는 진술도 확보했고 여학생이나 임산부가 성추행 당한 사례, 연행이나 구금 과정에서 성고문을 당한 사례도 확인했습니다. 그 여성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따라야 돼요. 이번에 이제 17명만 밝혀진 셈인데 본인이 말하지 못한 그리고 알고 있어도 가족들이 시시하거나 했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걸로 보여서 공동조사단은 성폭력 발생 장소가 계엄군 병력 배치와 부대 이동 경로와 유사해 가해자들의 소속 부대를 추정할 수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해자를 확정하고 성폭력 행위가 더 있었는지를 확인하기엔 한계가 있었다며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추가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피해자 심리 치유와 더불어 국가 차원의 공식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계엄군의 성폭행뿐만 아니라 5.18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진상조사가 시급한데도 조사위원회 구성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조사위원 추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추천권을 포기하라며 여야가 한국당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보도에 김철원 기자입니다.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정당이 규탄 발언을 쏟아내며 진상규명을 다짐했습니다. 극악무도하고 천인 공로할 만행입니다. 가해자와 모든 진상을 명료하게 밝혀 역사에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5월 단체들도 정당 지도부를 잇따라 만나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조속히 출범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에 대한 여야의 압박도 거세졌습니다. 추천을 포기하라는 요구와 함께 한국당을 빼고 이미 추천된 6명으로 조사위원회를 출범시키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진하는 정도 의원밖에 추천할 수 없다면은 추천권을 포기하는 게 진상조사위원회 도와주는 방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청와대는 이미 추천된 조사위원들 중심으로 하루빨리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특별법이 시행된 지 50일이 다 되도록 조사위원 추천을 미루고 있습니다. 선뜻 맡겠다는 사람이 없어 어렵지만 노력하고 있다며 시간만 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6명으로 우선 위원회를 출범시키는 이른바 계문발차에 대해서는 교섭단체 대표회의에서 논의할 일이라며 사실상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도 한국당을 안 태우고 출발하는 계문발차에는 위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세지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사위 출범이
더 지연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현대자동차 투자와 광주형 일자리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시청에 나가 있는 정용욱 기자 연결합니다. 정 기자, 회의는 시작됐죠? 네,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제3차 원탁회의가 조금 전인 8시 30분부터 시작됐습니다. 회의는 광주 동구의 모처에서 비밀리에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재로선 어떤 결론이 나올지 예측하기가 전혀 힘든 상태입니다. 사실 이틀 전만 해도 광주시와 노동계가 오늘 회의에서 최종 합의할 거란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가 어제 현대차를 만난 이후 상황이 다소 유동적으로 변했습니다. 광주시와 노동계가 협의한 수정된 협약서에 대해 현대차가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현대차를 직접 만난 이병훈 문화경제부 시장은 협상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지만 광주시는 현대차의 불만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광주본부의 윤종희 의장 역시 오늘 회의에 참석해 현대차의 의중을 살피고 있는데요. 윤 의장은 오늘 열린 내부 운영위원회에서 협상 정권을 위임받고 현재 회의에 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차의 요구를 노동계가 받아들인다면 오늘이라도 협상은 타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그 반대 상황이라면 오늘 회의가 서로의 입장만 재확인하는 동상이몽의 장이 될 겁니다. 광주시로선 가장 생각하기 싫은 시나리오가 바로 이건데요.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광주시가 초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위조된 가짜 신분증으로 추적을 피해오던 조직폭력배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 신분증을 발급해준 곳이 운전면허 시험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남성이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창구 직원과 실랑이를 벌입니다. 직원으로부터 무언가를 받아들고 유유히 사무실을 빠져나온 남성은 21살 장모 씨. 장 씨가 받아든 것은 재발급된 운전면허증이었습니다. 지문과 주민번호 등 면허증 기본 정보는 장 씨의 것이었지만 정작 본인 확인을 위해 가장 중요한 사진은 장 씨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 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조직폭력배 21살 박모 씨의 사진을 가지고 가서 발급을 해달라고 생떼를 쓴 겁니다. 사진과 실제 인물이 달랐지만 창구 직원은 그만 발급을 해주고 말았습니다. 오래된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물어보니까 나 맞다고 이제 큰 소리를 쳤겠죠. 그래, 그러면 이리 와봐라. 지문 한번 찍어보자.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볼링장에서 모르는 사람을 마구 폭행하고 달아나 수배를 받고 있던 박 씨. 도피 생활을 위해 세탁된 신분증이 필요했던 겁니다. 수배받아서 도피하다 보니까 도피하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면허증을 좀 가지고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박 씨는 자신의 얼굴을 알고 있던 형사에게 덜미가 잡히기까지 10달 동안 다른 사람 행세를 했지만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문제는 2차 범죄가 그 범죄의 크기가 워낙 차이가 많아요. 아주 큰 범죄에서부터 사소한 것까지. 그렇지만 그 1차 범죄에서 2차 범죄로 넘어가는 과정이 많기 때문에 상해 혐의로 수배 중이던 박 씨는 신분증 위조를 교사한 혐의가 추가됐고 가짜 면허증을 발급받아준 장 씨도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됐습니다. 면허증을 재발급해준 도로교통공단 전남면허 시험장은 내부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영산강에 잠겨있던 승용차 안에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1시쯤 나주시 토계동의 한 다리 아래서 승용차가 뒤집힌 채로 강에 떠올랐는데 안에서 3년 전 실종 신고된 37살 유모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유 씨의 시신이 맞는지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아파트의 분양 정보 자료를 건네받아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주 광주시로부터 최근 가격이 폭등한 남구 6곳의 아파트 등 13곳의 실거래 신고 자료와 분양사무소의 분양권 거래 명단 등을 건네받아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자료를 정밀 분석해 전매가 제한되는 아파트의 거래 행위 등 불법 행위가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빛가람 전력기술 엑스포에 막이 올랐습니다. 4회째를 맞는 올해 빅스포는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지면서
광주를 대표하는 전시 행사로 성장했습니다.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빛가람 국제전력기술 엑스포 빅스포가 빛고울 광주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맡고 있는 빅스포는 에너지 전환과 디지털 변환을 주제로 역대 최대 규모인 전 세계 282개 기업들이 대거 참가해 친환경 중심의 에너지 전환과 사물 인터넷, 에너지 플랫폼, 인공지능 등 디지털 변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nergy in the electric power sector is interconnecting and fusing with the automotive, financial, construction and communication industries. 에너지 신기술 전시회에는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들이 부스를 마련하고 투자 설명과 수출입 상담에 나섰습니다. 사전 예약을 통해 미팅이 진행된 터라 실질적인 계약을 이끌어내는 마켓 엑스포로서 역할을 자리 잡고 있습니다. We know that Korea is a big hub for the business, for the energy business, and is also very advanced in technology. So this is the reason for me to come here. 태양광과 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들도 앞다퉈 해외 진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쿠웨이트 정부에서 필요한 발전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쿠웨이트 정부 MEW하고 키스르랑 공동 실증 연구 중입니다. 빅스포 행사장에는 전력산업 몰입형 프로그램과 로봇 체험, 래프팅 게임 등이 마련돼 일반 관람객들이 미래 에너지 신기술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라고 신일 철주금에 촉구했습니다. 시민 모임은 이춘식 할아버지를 비롯한 원고들의 나이를 감안해 하루빨리 강제동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본 최고재판소 역시 지난 2007년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서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며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이 한일 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배상 책임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후보지 결정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군공항 이전 사업단장은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전남 후보 지역 지자체의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면서 해당 지자체의 여론 추이를 보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군공항 이전 후보지로 추천한 4개 지자체 가운데 2곳이 면담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후보지 결정이 늦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세종을 경유하는 호남선 KTX의 직선화를 촉구했습니다. 이용호 의원과 송갑석 의원, 박지원 의원 등 호남 지역 의원 17명은 국회에서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호남 KTX 노선이 오송역을 우회함에 따라 호남에서는 접근성과 비용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또 세종 경유 호남선 KTX 직선화 추진 모임을 발족하고 내년도 예산 요구와 함께 빠른 시일 내에 국무총리나 국토부 장관 등과 간담회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치개혁 광주행동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당 득표율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선거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해당 단체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선거구 획정을 앞둔 지금이 바로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하고 관철시킬 적기라면서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장성군의회가 국립심뇌혈관 질환센터를 설립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건의문에는 문재인 정부 공약사항이자 100대 과제로 선정된 국립심뇌혈관센터에 조속한 추진과 관련 법령 개정안을 처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장성군의회는 국회에 건의서를 전달해 관련 법률 개정을 촉구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를 방문해 센터 설립의 의지를 전달했습니다. 환경부가 영산강 하류 죽산보의 수문을 한시적으로나마 완전 개방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 오전 5시를 기해 죽산보 2개 수문을 추가로 열었다며 지난해 개방한 2개 수문까지 더해 모든 수문을 완전히 개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죽산보의 수위는 최저 수위인 1.35m로 낮아졌습니다. 다만 농경지 침수 피해 등이 우려돼
수문은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개방되고 모니터링을 통해 운영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